청순한 외모하면 빠지지 않는 인물이자 웃는 모습이 유난히 맑았던 다케우치 유코. 유코를 처음 세상에 알린 건 15살이 되던 해. 영화나 드라마가 아니라 생뚱맞게도 정부에서 만든 영상이었습니다. 당시 극심한 경기 침체에 빠져있던 일본은 국민들에게 국가 소유의 땅을 제발 좀 사달라고 호소하는 영상을 만들었는데, 가족의 밝은 미래를 위해 땅을 사가세요 라는 컨셉이었기에 맑고 순수한 느낌의 국민 딸내미 같은 모델이 필요했죠. 이 영상에 캐스팅된 유코는 특유의 맑은 미소와 함께 사랑스러운 딸의 모습을 연기했습니다. お父さん、本当は話したいこといっぱいあるんだ。 이렇게나 다정한 중학생 유코의 모습은 수많은 아빠 미소를 짓게 했고, 땅을 사겠다는 전화가 급증한 것은 물론 유코의 이미지가 연예인감이라고 느낀 연예 관계자들이 정부 부처로까지 전화를 걸어 영상 속 소녀의 이름을 물어댔습니다. 이런 급격한 관심을 받으며 유코는 15의 나이에 연예계까지 데뷔하게 되었고, 여러 출연작들을 쌓아갔죠. 해맑게 웃는 모습이 보는 이들의 기분을 좋게 해준다며 광고 모델로도 자주 기용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코는 일본 국민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한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이른 나이에 연예계에 데뷔한 소감을 묻자 복잡한 표정과 함께 이런 대답을 한 것이죠. 저희 가족은 꽤 특이해서 전 돌아갈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업계에서 무조건 열심히 해야 해요 라는 사연 있어 보이는 말을 한 것입니다. 유코가 집을 가리켜 돌아갈 곳이 없다고 한 이유는 가정사가 암담했기 때문입니다. 그 시작은 연예계 데뷔 전이었던 유코의 나이 14살. 어머니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며 시작됐죠. 어머니를 잃은 것만 해도 14살 소녀에겐 감당하기 힘든 고통이었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는 더 큰 상처가 닥쳐오게 됩니다. 아버지가 단 1년 만에 재혼을 하게 된 것인데, 문제는 이 재혼 상대가 바로 어머니의 살아생전 친한 친구였다는 것입니다. 졸지 유코는 엄마의 친한 친구로서 봐왔던 사람을 새엄마로 받아들였어야 했고, 아빠가 어떻게 이 여자를 알게 된 것인지, 혹시 엄마가 살아계셨을 때 아빠가 불륜을 저질렀던 건 아닌지, 온갖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 법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유코를 더욱 혼란케 했던 것은 새엄마에게는 이미 아들이 셋이나 딸려 있어서 한순간에 또래의 남자 3명과 함께 한 집에서 생활하게 된 것입니다. 마음의 안식처이자 세상에서 가장 편해야 할 내 집이 세상에서 가장 불편한 장소가 되어버렸죠. 이 시기 집안에서의 풍경을 유코는 직접 쓴 글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부엌에는 아버지의 그 여자가 자신의 아이들을 위해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다. 식탁의 풍경은 나에겐 유리 저 너머의 것이어서 난 초라한 내 방으로 들어와 한숨만을 쉬었다. 집은 마치 열쇠로 잠긴 공간이 여러 개 있는 듯 했다. 새엄마를 아버지의 그 여자로 부르는 것도 그렇고, 화기애애한 가족 식사 풍경이 자신과는 거리가 멀다는 듯 유리 저 너머라고 묘사하는 것도 그렇고, 당시 중학생에 불과했던 유코가 얼마나 고립감을 느꼈는지 잘 드러납니다. 게다가 아버지는 유코의 마음을 알아주기는커녕 때때로 손찌검까지 할 정도로 딸을 차갑게만 대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유코는 아버지를 원망하기는커녕 오히려 아버지의 입장을 더 배려했습니다. 유코는 직접 쓴 글에서 아버지에 대한 마음을 이렇게 묘사했죠. 나는 아버지에게 딸린 자식이 있다는 짐을 느끼게 하고 싶지 않았다. 아버지가 자신의 인생을 원하는 대로 살며 행복했으면 했다. 그런데 이때는 이런 생각들이 나 스스로를 더 힘들게 하는 것임을 깨닫지 못했다. 내가 좀 더 어른이었다면 뭐든 더 잘해낼 수 있었을 텐데. 이렇듯 유코는 어리광을 더 부려도 될 나이에 일찍 철이 들어버렸고, 그저 힘듦을 묵묵히 참는 것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아버지의 재혼 이후 유코는 거의 집에 들어가지 않고 대다수의 시간을 할머니 집에서 보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연예계는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는 유일한 소속감을 주었죠. 유코는 이 시기에 오디션을 보러 갈 때 심경을 제가 필요한 존재로 여겨지는 게 그저 기뻤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듯 유코에게 있어 연예계는 집보다도 더 집 같은 곳이었으며, 그렇게 인터뷰에서 전 돌아갈 곳이 없으니 열심히 해서 이 업계에서 반드시 살아남아야 해요 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유코가 본격적인 스타로 거듭나기 시작한 것, 특유의 맑은 느낌이 아닌 어두운 역할 때문이었습니다. 이노센트 월드라는 영화였는데, 마치 가족으로부터 소외받은 자기 자신을 상징하는 듯한 무거운 분위기의 여고생 캐릭터를 연기해 호평을 받았습니다. 보통 청소년 연기자라고 하면 귀여운 이미지가 많던 일본에서 차분하고 청순한 이미지의 유코는 확실한 차별점이 되어주었죠. 이러다 보니 불과 19살의 나이에 무려 149부작짜리 거대 드라마의 주연으로 캐스팅이 되는데, 매일 아침 8시에 방송되는 아스카라는 제목의 드라마로 아침 8시라는 이른 시간 방송임에도 평균 시청률 24%를 기록할 정도로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런 인기에 힘입어 유코는 이 드라마 이후 주연작이 끊이지 않을 정도로 순식간에 국민 배우 반열에 오르게 되죠. 그런데 이 시기 유코의 연애 상대가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마치 외면받았던 아버지로부터의 사랑을 갈망하는 듯 불과 20대 초반의 나이에 18살 연상의 매니저와 사귄다든지,
5살 연상의 배우와도 연애하는 모습을 보이며 유코의 남자 사귀는 기준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시선과는 달리 유코는 이 시기 행복했습니다. 커리어적으로 최전성기를 누리고 있었고 특히 아이스하키를 배경으로 한 멜로드라마 프라이드에서 당대 최고의 스타인 기무라 타쿠야와 알콩달콩한 로맨스를 선보이며 많은 이들의 심장을 부여잡게 했죠. 특히 수줍은 듯 키스를 시작하는 이 장면은 일본인들 사이에서 80년대 이후의 모든 키스신을 통틀어 역대 가장 아름다운 키스신으로 뽑히기까지 했습니다. 특히 유코 특유의 수줍어하는 듯한 연기는 그 어떤 남자라도 반할 수밖에 없다며 극찬을 받았고 기무라 타쿠야와는 마치 실제 커플처럼 잘 어울린다는 반응도 많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유코의 커플 연기에 반해버렸듯 세상 사람들을 반하게 한 최고의 서비스가 있습니다. 바로 저희 채널의 스폰서 노드 VPN이 돌아왔습니다. 지난번에도 많이 구매해주셔서 이렇게 또 유튜브 생활 이어갈 수 있었는데요. 인물 영상 하나 제작에 2주씩 갈아넣는 저희로서는 한 달 평균 2개 업로드가 고작이라 매달 적자만 보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저희에게 채널 운영을 계속할 수 있게 해준 감사한 VPN이니 괜찮으시다면 꼭 광고 시청 부탁드립니다. VPN이란 온라인상에서 국가 제한에 걸려있는 모든 서비스를 이용 가능하게 해주는 어플입니다. 이는 넷플릭스를 비롯한 여가 활동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죠. 예를 들어 한국 넷플릭스에서는 검색해도 몇 개밖에 나오지 않는 다케우치 유코의 작품들은 노드 VPN을 이용하면 이렇게 클릭 한 번만으로 접속 국가를 바꿔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다른 나라 서버의 넷플릭스 작품들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노드 VPN은 VPN 중에서도 속도가 빠른 것으로 유명하며 수시로 뜨는 팝업 광고도 차단해주고 개인정보 또한 보호해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저희 추천 링크로 가입하시면 무려 74% 할인된 가격인 한 달에 4,000원대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김밥 한 줄 정도의 가격으로 최대 10개의 기기까지 이용 가능하며 저희 링크를 통해 가입하시면 4개월의 추가 무료 이용도 더 드린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30일 내 환불 보증을 하기 때문에 부담없이 한 달 동안 써보실 수 있습니다. 더보기란에 추천 링크를 남겨놓았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유코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된 계기는 한 영화를 찍으면서였습니다. 여기서 만나게 된 한 남자로 인해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되었죠. 그녀의 인생을 바꾼 이 영화는 바로 지금도 유코의 대표작 하면 빠지지 않는 그 영화 지금 만나러 갑니다 입니다. 러브레터와 더불어 감성적인 일본 영화의 대표 주자로 꼽히며 수치와 같은 색감의 영상미와 슬픈 OST가 잘 어우러져 웬만한 사람이라면 도저히 눈물을 참을 수 없게 하는 영화입니다. 판타지적인 설정 또한 신선했는데 남편과 아이를 놔둔 채 죽게 된 여자가 어느 날 모든 기억을 잃고 살아서 돌아온다는 내용이죠. 남편과 아들은 다시 가족이 살아 돌아왔다는 사실에 환희에 빠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여자는 우연한 계기로 자신이 단 6주 동안만 세상에 머물게 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 6주의 시간 동안 가족과 다시 한번 작별을 준비하는 이야기가 펼쳐지죠. ご予約お願いしたいんですけど12年分子供が18になるまで毎年素敵な大人になってねごめんねリオは幸せでいなかったずーっと幸せだった 아내의 입장에서 볼 때, 그리고 남편의 입장에서 볼 때, 심지어 아이의 입장에서 볼 때도 모두 다른 감성으로 눈물을 흘릴 수 있기에 2회차 관람을 하는 매력도 있었습니다. 이 영화는 저예산의 로맨스 장르라는 한계가 있었음에도 무려 400만 관객을 동원하며 초대박을 터뜨렸고 수많은 사람들이 유코의 연기를 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이 영화는 유코 개인사적인 면에 있어서도 큰 사건을 야기했습니다. 바로 이 영화에서 남편 역을 맡았던 배우 나카무라 시도와 실제로도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영화 속 나카무라 시도는 아내와 사별을 했음에도 일편단심 그 자체인 남편을 연기했기에 일본 여성들 사이에서 결혼하고픈 남성상 1위에 꼽혔을 정도로 이미지가 좋았고 이에 유코의 결혼은 많은 이들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둘 사이에는 예쁜 아이까지 태어나며 유코는 작품 활동을 중단하고 육아에 전념하며 행복한 미래를 그렸죠. 그런데 결혼한 지 고작 1년이 지난 시점에 유코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하게 되는데 바로 남편의 불륜이었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어느 날 새벽 4시 나카무라 시도가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 단속에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야심하기 그지없는 새벽 4시에 술까지 마신 그 옆좌석에는 20대 초반의 여배우가 타고 있었죠. 이 사건이 뉴스로 보도되자 나카무라는 불륜남이라며 엄청난 비난에 휩싸였고 졸지에 남편의 불륜을 알게 된 유코는 당시 2살도 안 된 젖먹이 아이를 안은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유코가 직접 쓴 일기장을 보면 당시의 마음고생이 잘 드러나 있는데 이미 일찌감치 남편의 불륜을 의심하고 있었죠. 어느 순간부터 남편이 집에 잘 들어오지 않았으며 늦은 새벽 집에 들어올 때면 여자 향수 냄새가 진동했죠. 게다가 남편과 통화를 할 때면 여자 목소리가 들렸다는데 유코는 이 모든 상황의 원인이 자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며 오히려 자책을 하고 스스로를 혐오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륜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보다도 발각된 이후 남편의 행보가 유코를 더욱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지 불과 2달도 안 돼요. 이번에는 다른 일반인 여성과 심야 데이트를 하는 모습이 사진으로 찍혔던 것이죠. 게다가 또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여배우와 단둘이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는 장면도 목격됐습니다. 용서를 빌거나 만회하려는 노력을 보이기는커녕 나카무라는 여성 편력을 전혀 그만둘 생각이 없었던 것이죠. 게다가 남편의 집안 역시 유코에게는 감당하기 벅찼습니다. 나카무라의 가문은 일본에서 귀족 집안으로 유명한 4대 가부키 명문가 중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일본에서 이 4대 가부키 명문가는 초상류층으로 여겨집니다. 17세기 이후부터 귀족 취급을 받아왔으며 현대에 이르러도 오랜 세월 쌓아온 부와 명성으로 인해 상류사회의 일원으로 여겨지죠. 자제들 역시 대를 잇기 위해 어렸을 때부터 영재 교육을 받습니다. 나카무라 시도는 이런 명문 집안의 후계자였고 그렇게 일본에서는 유코의 결혼 소식을 듣고는 시집을 잘 가서 팔자 폈다는 여론이 줄을 이뤘습니다. 반면 우리나라 네티즌들은 이런 문화적 배경을 몰랐기에 외모로 보나 인지도로 보나 유코가 아깝다며 의아해하는 반응이었죠. 전통과 체면을 중시하는 집안이기에 그저 연예인으로 살고자 했던 유코에게는 힘든 나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일단 가부키 집안의 남자와 결혼하는 순간 여자는 남편을 위한 내조에 집중하도록 요구받습니다. 집안 평판에 누가 되지 않도록 말투, 예절, 옷 입는 방식 등 하나하나 다 감시를 받게 되죠. 결혼 전에는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생각했던 유코였지만 현실은 그녀의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심지어 아들이 태어나자 유코의 의사와 상관없이 가부키 배우가 되기를 강요당했죠. 남편과의 문제만 해도 골치 아픈 상황에서 시댁과의 마찰까지 쌓이자 결국 유코는 2살이었던 아들을 데리고 나가 남편과의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남자 측의 불륜이 도화선이 된 별거였기에 대중은 유코의 편에 서서 나카무라를 맹비난했습니다. 그의 출연작 지금 만나러 갑니다의 제목을 따서 지금 불륜녀를 만나러 갑니다 라고 글을 조롱했고 그가 출연하는 작품들을 보이콧하겠다는 여론이 빗발쳤죠.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자 나카무라는 일본 내에서의 활동을 거의 포기하고 삼국지를 배경으로 한 중국 영화 적벽대전, 제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한 미국 영화 이오지마에서 온 편지 등 해외 영화들 위주로 작품 활동을 하게 됩니다. 다시 홀몸이 된 유코 역시 공백기를 깨고 연예계 복귀를 시도했습니다. 유코는 시청률의 여왕이라는 별명답게 금세 흥행작들을 다시금 만들었죠. 특히 이혼하던 그의 장미 없는 꽃집이라는 드라마에서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 캐릭터를 연기하며 오히려 더 연기력이 물이 올랐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드라마 속 유코가 맡은 캐릭터는 사연이 많은 인물이었기에 마치 그동안 마음고생을 많이 했던 유코를 보는 듯한 느낌도 있었죠. 유코는 이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서서히 이미지 변신을 하게 됩니다. 로맨스의 여주인공 역으로는 다른 젊은 배우로의 세대 교체가 이뤄졌기에 유코는 이제 몽글몽글한 로맨스물보다는 형사물 같은 묵직한 분위기의 드라마에서 여영사나 보이시한 캐릭터들도 연기했죠. 유코가 형사역을 연기한 스트로베리 나이트라는 드라마는 인기에 힘입어 영화판으로까지 제작이 이어졌으며 미스 셜록이라는 드라마에서는 인기 탐정 캐릭터인 셜록 홈즈를 현대의 일본인 여성으로 재해석해 중성적인 매력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 유코의 심경은 복잡했습니다. 바쁜 커리어를 유지하면서도 아들을 혼자 키워내야 하는 싱글맘의 생활은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죠. 밖에서는 그 누구보다도 화려한 스타였지만 집안에서는 젖은 행주를 짜고 아이의 옷을 다림질하고 아이의 숙제를 봐주는 등 각종 집안일을 오롯이 혼자서 해내야 했습니다. 아버지와의 사이는 소원했고 친정엄마조차 일찌감치 돌아가셨기에 의지할 가족조차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마냥 혼자라고 생각했던 유코에게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드라마를 찍다 만나게 된 나카바야시 타이키라는 남자로 유코와는 같은 소속사 배우였죠. 유코와 몇몇 작품을 함께하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많이 하게 된 이 둘은 서로에게 끌림을 느꼈습니다. 육아와 일로 지칠 대로 지쳐 기댈 곳 하나 없던 유코로서는 자신을 위해 따로 시간을 내어 대본 연습까지 도와주고 아들에게까지도 살갑게 대해주는 타이키를 보며 참 좋은 남자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러나 재혼까지 꿈꾸기에는 이제 곧 중학생이 될 아들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러던 유코는 어느 날 아들에게 넌지시 엄마가 재혼을 하면 어떻겠냐고 물었죠. 그런데 유코의 우려와는 달리 아들은 환하게 웃으며 세 사람이 함께라면 더 즐거울 것 같다는 말을 했습니다. 오히려 재혼에 대해 유코보다도 더 적극적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들을 든든한 지원군으로 얻은 유코는 38의 나이에 타이키와 재혼을 하게 됩니다. 재혼한 소감에 대해 유코는 지켜야 할 가족이 생겨 긴장됩니다. 세 사람이 손을 잡고 행복한 가정을 꾸릴 테니 따뜻한 응원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했죠. 유코의 비극적인 이전의 결혼 생활을 알고 있던 대중들은 이번에야말로 꼭 행복하라며 많은 응원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이 둘 사이에는 어여쁜 아들까지 태어나며 4인 가족이 되었죠. 유코의 삶은 마치 기나긴 겨울을 지나 드디어 따사로운 봄 햇살이 내리쬐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난 지 불과 8개월 만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유코가 갑작스럽게 목숨을 잃은 것이죠. 때는 야심한 새벽 2시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유코가 남편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비극이었죠. 유서는 없었으며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가족들과 저녁 식사를 했는데 평소와 다른 점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합니다. 이때 유코의 나이는 겨우 40살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기구한 운명인지 유코의 어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셨던 나이도 40이었죠. 게다가 어머니를 잃었을 당시 유코가 14살이었듯 어머니를 잃은 시점에 유코의 아들 역시도 14살이었습니다. 당대 최고 톱스타였던 유코의 죽음은 일본 전역을 들끓게 했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의 관심은 대체 왜? 라는 의문에 쏠렸죠. 유코는 톱스타였기에 경제적으로도 풍족했으며 새 남편과 새 가정을 꾸려 이제 막 아이까지도 나온 상황이었고 악플이 없기로도 유명한 호감 연예인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내면에 이 정도의 어두움이 있으리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죠. 이후 이 사태의 원인에 대한 보도가 잇따랐습니다. 특히 동료 배우인 미우라 하루마의 죽음이 원인 중 하나로 언급되었죠. 유코보다 10살이나 어렸던 미우라는 유코와 여러 작품을 함께하며 마치 남매처럼 가까워졌다는데 비슷한 가정 환경에서 자랐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미우라 역시 어렸을 때 부모님 중 한 분이 돌아가셨고 재혼 이후에는 집안에서 외면을 당해 부모님과 연까지 끊고 사실상 혼자서 연예계 생활을 해쳐온 아이였죠. 이러다 보니 유코와 미우라는 서로를 많이 응원해줬습니다. 유코의 재혼 소식이 알려졌을 때도 가장 먼저 축하 메시지를 보낸 사람이 미우라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날까지만 해도 드라마 촬영장에서 희희낙락하게 웃던 그가 갑작스럽게 목숨을 끊은 채로 발견됐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유코는 큰 충격을 받고 그날로 예정돼 있던 영화 홍보 행사를 전부 취소했죠. 이 사건이 유코에게 꽤 큰 영향을 주었으리라 짐작되는 게 살아생전 둘이 깊은 대화를 나눴던 사이인데다가 공교롭게도 미우라의 사망 전 마지막 작품이 유코와 함께 찍었던 영화였습니다. 미우라가 세상을 떠난 뒤 불과 2달이 채 안 된 시점에 같은 선택을 했기에 그의 죽음이 유코에게 꽤 큰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유코를 죽음으로 몰아간 것은 어렸을 때부터 이어져 온 유코의 성격 때문이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유코는 유년 시절 때부터 도움을 청하기보다는 그저 묵묵히 참아내거나 자책하는 데에만 익숙해졌던 사람이죠. 제대로 감정을 표출하지 못하고 내면을 치유할 시간을 스스로에게 주지 않아 비극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유코는 완벽한 엄마, 완벽한 아내, 그리고 완벽한 연예인까지 모든 분야에서 완벽해지고자 바쁜 하루하루를 산 것으로 유명하죠. 어느 순간부터 모든 이에게 잘 보이고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으로 인해 정작 제일 중요한 자기 자신을 챙기지 못했다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완벽한 모습만 보여야 하고 언론의 먹잇감이 되고 싶지 않았던 그녀에겐 정신과 상담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러던 와중 40에 가까워지며 그녀가 추구했던 완벽함이 하나둘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연예계에서의 입지가 예전 같지 않아졌던 것이죠. 이는 대다수의 배우들이 겪는 현실적인 문제로 특히 일본에서의 여배우는 40세 전후가 되면 주연을 맡기가 어려워집니다. 일례로 미스 셜록 이후 유코는 줄곧 조연으로만 얼굴을 비쳤으며 사망하기 바로 전에 몇 년 만에 주연으로 복귀한 드라마가 하나 있긴 했지만 시청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며 다케우치 유코의 시대는 저물었다는 평가를 들었죠. 게다가 계약의 형태 역시 그녀의 자존감을 뭉갰습니다. 전성기 때는 회장 출연료를 보장해줬지만 이제는 방송사에서도 유코의 인기에 의구심을 품었는지 성과가 날 경우에만 유의미한 출연료를 지급하는 형태로 바꾸어 출연작이 대박이 나지 않는 한 수입도 예전 같지 않았죠. 그리고 때마침 이 시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 사태까지 터지며 그나마 있었던 일마저도 확 줄어들었습니다. 하필이면 이때 둘째 아이가 태어나게 되는데 그러자 산후 우울증까지 겹치며 유코의 내면은 점점 더 황폐해질 수밖에 없었죠. 그럼에도 완벽에 대한 강박은 힘든 내색을 하는 걸 허락지 않았고 늘 집에서도 밖에서도 씩씩한 척을 하다 보니 내면은 타들어가고 있었을 겁니다. 실제로 죽음 직전에 미우라가 그러했듯 이 시기 공식 행사상에서의 유코는 여느 때처럼 밝은 미소를 하고 모든 이들을 친절하게 대해 사람들은 별로 이상한 낌새를 못 느꼈다고 합니다. 다만 육아에 대해서만큼은 힘듦을 표출한 적이 있었는데 육아로 인해 잠도 잘 못 자고 감기도 낫지 않아 힘들다는 말을 했으며 또 경력 단절에 대한 두려움도 언급했죠. 유코는 한 잡지사와의 인터뷰에서 출산을 겪을 때마다 늘 경력 단절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다. 나를 대체할 사람이 얼마든지 있다는 게 정말 무서웠다 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유코의 사망 이후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었던 것은 과연 유코의 첫째 아들을 누가 키울 것인가 였습니다. 현재 남편은 친아빠가 아닌데다가 재혼 이후 첫째 아들과 함께 산 지 고작 1년 반밖에 안 되었기에 아무래도 생물학적 아버지인 나카무라 시도에게 양육권이 갈 거라는 의견이 많았죠. 나카무라 시도는 당시 일반인 여성과 재혼해 슬아의 2 아들이 있었습니다. 나카무라 시도 또한 당연히 자신이 첫째 아들을 데려오는 게 맞다고 생각해 아내에게 허락을 구해 데려오려고 했죠. 그러나 유코의 첫째 아들은 결국 타이키를 택했습니다. 함께 산 지 2년도 채 되지 않았지만 유코의 아들은 타이키를 아빠로서 깊게 신뢰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타이키 역시 2 아이들을 자신이 끝까지 키우겠다고 선언했고 이후 3인 가족은 방 2개짜리의 더 작은 집으로 이사갔습니다. 유코와 함께 살았던 곳에 비하면 거의 절반의 크기였다고 합니다. 유코가 떠난 지 한 달째 되던 날 남편 타이키의 모습이 목격됐습니다. 거뭇거뭇한 수염에 짙어진 다크서클이 부쩍 수척해진 인상을 주었으며 손가락에는 여전히 결혼 반지가 끼어 있었죠. 유코의 사후 그녀의 남모른 선행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사망하는 그달까지도 4년 동안을 매월
지진 피해자들에게 기부를 해왔던 것이 밝혀진 것이죠. 구마모토의 지진 참사가 발생된 지 4년이나 흘렀음에도 구마모토 쪽 피해자들을 위해 거액의 기부를 계속하고 있던 것입니다. 세상에 알리지 말아달라는 유코의 부탁으로 인해 사후야 이런 기부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죠. 유코는 살아생전 요리를 좋아했고 특히 자신이 만든 된장국을 가장 좋아했습니다. 이는 어렸을 때 어머니의 영향이 컸는데 유코의 어머니는 언제나 식탁에 된장국을 올렸으며 심지어 서양식 스튜나 어묵탕을 먹게 되는 날에도 된장국은 꼭 따로 나왔다고 합니다. 빵을 먹을 때조차 된장국과 함께 먹을 정도였죠. 이런 영향이 컸는지 유코는 언젠가 한 인터뷰에서 죽기 전 마지막으로 먹고 싶은 음식으로 자신이 직접 끓인 된장국이라는 답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유코는 정말로 마지막 날에도 된장국을 끓였을까요? 된장국은 시간이 지나면 식지만 따뜻했던 유코의 미소와 마음만큼은 우리에게 많은 시간이 흐른 지금도 뜨거운 그리움을 남깁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괜찮은 컨텐츠였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이번 2025년 새해에는 꼭 저희 구독자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100만이 될 때까지 더 좋은 영상 열심히 만들겠습니다.